80선입니다. 80선을 지금 연속으로 안 올리고 좀 하려 했는데, 내일은 제가 또 저녁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강의도 못할 것 같고 해가지고 80선을 간단하게 한 10분간 하겠습니다. 경매사, 수분사 하시는 분도 경매사 내일 2월 10일부터 접수니까 반드시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80선 7강입니다. 7강이고 467페이지입니다. 467페이지입니다. 그리고 467페이지고 원산지에 5조 6조 구성하고 원산지법 고시법입니다. 그 다음에 가트로 체계하고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원산지법, 제가 지금 한 개 천천히 나갈 때는 좀 따라오셔야 됩니다. 따라오시지 않으면 나중에 못 따라옵니다. 제가 지금 제가 아시는 분들은 그 알죠. 굉장히 빨리 진도를 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467페이지부터 80선입니다. 저도 지금 판서를 안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판서를 하면 자동으로 저는 이 손이 나가거든요. 근데 그래도 안 하다 보니까 판서는 칠판에 져 있죠. 칠판에 있는데 다음에 하기로 하고 칠판을 저쪽으로 붙이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갑니다. 원산지법 5조 6조입니다. 467페이지. 원산지법에 대한 5조와 6조가 굉장히 핵심입니다. 원산지법 5조는 포시해라. 그 포시를 어떻게 할 거냐? 원장선은 어떻게 하고 원료는 어떻게 할 거냐? 7조는요. 6조는 거짓 혼동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 모든 원산지의 핵심은 5조 6조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기면 또 어떻게 할 거냐? 5조 6조 6조에 어기면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5조 6조를 어기면 9조에서 시정명령을 들어갑니다. 시정명령을 들어가고도 그게 안 되면 교육도 시키겠지만 벌금도 있고 징역도 있습니다. 공포명령을 또 9조 2항에는 공포명령을 합니다. 이게 모든 것이 원산지법 5조 6조에서 흘러갑니다. 그런데 보통 공부하는 사람 떨어지는 사람은 대놓고 하겠습니다. 떨어지는 사람은요 법률만 봅니다. 5조 6조 아닙니다. 법령입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포시에 관한 법령입니다. 법령은 뭡니까? 법률, 시행령, 시행구칙, 그리고 별포까지 중요한 거는 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책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뚜껑을 다적을 올리면 1000페이지가 넘습니다. 1000페이지도 못합니다. 그러다 뭐 선별을 하다 보니까 많이 줄여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 뭡니까? 정부수산물 품질관리사에 다운카피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이 이제 얼마 한 달, 두 달 남잖아요. 그때는 그 카피를 많이 보셔가지고 감을 익히고 시험 한 20일 남았을 때는 그때는 이제 딱 모든 걸 정보 차단해가지고 뭐 10일 전에는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리고 그때 정보는 제가 막 이렇게 정보를 가지고 올리잖아요. 그거 말고는 정보를 딱 차단시킵니다. 그때. 그 전까지는 정부수산물 품질관리사의 카피 같은 걸 많이 보셔가지고 법률이 쭉 다 있잖아요. 이 책에는 많이 줄이 나버렸잖아요. 모든 책이 그렇습니다. 그걸 하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카피도 봐시고 해야 됩니다. 요 5조 6조 구성을 설명해라 되어 있습니다. 원산지법 개념. 근데 5조 6조 설명했는데 원산지법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수산물의 생산, 재치, 번역 등 국가 지역 혜택을 말한다. 그러고 나서 목적을 적었네요.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포시하여 소비자 알 권리와 공정한 거래 유도를 해가지고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니까 원산지법 개념과 목적을 적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 다음 5조 원산지 포시 대상 1. 원산지 포시 대상 농수산물, 가공품, 국내 것 제외. 그리고 국내는 원료 98%. 그런데 5조 2항 가른 구정. 그러고 나서 5조 3항 집단 급수도 원산지 포시해라. 그리고 나서 거래했으면 거래 명시서 6개월 보관해라. 20, 40, 60입니다. 영수증 보관 안 하면 1차 20, 2차 40. 그 다음 3차 60가 들어가 있다. 그 외에 이제 포시 방법에 대해서는 공동 불응을 한다. 이렇게 되고요. 6조. 원산지 거짓 혼동 위장 금지입니다. 누구든지 거짓 포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공할 때도 역시 제공 의무자도 지켜야 되고요. 혼동 위장에 대한 범위는 공동 불응으로 정하고요.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 임대인과 임차인에 관계돼 가지고 임차인이 원산지 허위 포시를 강구하고 있는 걸 보고 그대로 있으면 가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채널법상 역시 그 홈쇼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채널을 빌려가지고 하고 있는데 원산지를 어기고 있더라. 근데 보고 있으면은 방송 채널 사업자가 가트로를 먹습니다. 결국은 뭐 양불구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빌려주고, 임대인하고 또는 방송 채널 사업자가 보고 빌려줘가지고, 임대료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다 관리를 해주라는 거죠. 왜,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소비자 알 권리와 공정한 거래 유도의 차원이라든지, 생산자 소비자 보호의 목적이다 보니까, 그 서로 협력해달라는 겁니다. 협력 안 하면 가트로 때리겠다는 겁니다. 그게 5조 6조 간단하게 했지만 제가 설명을 한 5분 동안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트로입니다. 그 다음 벌칙은요. 벌칙은 원산지 5조를 올리면 7년의 징역, 그리고 5년에 가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벌금 1억 5천, 자꾸 이렇게 가져 때립니다. 구조 1항 시정명령을 했는데 시정명령을 기간 동안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또 교육도 받아야 되고 교육 받는 것도 통지받고 3월 내에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그거 안 받으면은 500만 원 이하인데 1차 30, 60, 100만 원입니다. 그러고 나서 원산지 표시해라 했는데 그 12개 고등어나 꽃게라든지 오징어 같은데 안 했어요. 안 하면은 한 건당 1차 30만원, 60만원, 100만원 가트로 옵니다. 여기서 원산지를 가트로 구정, 그 생각을 다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원산지 표시를 해라. 농수산물, 가공품, 원산지 표시 안 했으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가트로입니다. 그런 문제까지 딱 생각하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가트로 개념.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트로 행정적 정보 제공적 신고 의무 위반과 같은 행정 목적을 간접적 침해에 하는 행위에 간접적 침해라고 말을 씁니다. 간접적 침해. 그러니까 직접적 침해는 벌금과 징역 들어가고, 근데 이거는 가트로의 그거는 위반이 그렇게 중하지 않고 행정 목적에 직접 침해가 아닌 간접적인 침해다. 정보 제공적, 행정적 를 같이 유인할 수 있는 그런 구정을 어겼으면 간접적 침해라고 보고 가트로를 때린다. 굉장히 가트로는 행불이 안 들어갑니다. 9가지 행불이 안 들어갑니다. 가트로를 내면 되는데 문제는 최근에 가트로 가는 철수위반법 2007년 7월 1일 날 가트로에 대한 일반법인 행정질서 구제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트로를 부과시킬 때도 공무원들이 가트로 위반을 한 당사자한테 고의 가시를 또 입증해야 됩니다. 굉장히 민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트로는 보통 보면 우리가 사실 그대로 보고 때리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했다가는 부과시키는 공무원이 다 깨집니다. 소송까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하여튼 간접적 침해다 이런 말을 못 듣더라도 가트로라는 것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서 좀 중하지 않고 간접적인 어떤 그런 시각에서 부과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든지 일단 개념을 적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유행으로 위반 행위를 부가처분 경우에 적용되고 일정 경우 50% 감면도 되지만 질서행위 구제법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산지법에 들어가면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대상이 4개가 있습니다. 5조 사망 식품적계급도 영수증, 식품적계급 영수증을 보관해야 되는데 영수증 보관이 있잖아요. 보관은 6개월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가트로는 20만원, 40만원, 80만원, 2, 4, 8, 맞나? 헷갈리네요. 이렇게 가트로를 때리고요. 5조 1항, 원산지 표시 대상인데 안 했어요. 그러면 5만원 이상 1천만원입니다. 5조 사항에 어기고, 5조 사항이 뭡니까? 표시 방법을 어겼다. 그리고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안 했어요. 살아있는 수산물은 30포인트로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안 했으면은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가트로 대상입니다. 그리고 식품 적계급 같은 데는 가트로가 감면도 됩니다. 자, 그다음 품목별로 1차 15만원, 30만원, 50만원도 있습니다. 넙치, 조피, 볼락, 참돔, 미꾸라지 등 12가지는 보통 식품 적계급 같은 거는 감안되지만 보통 일반 음식점은 30만원, 60만원, 100만원입니다. 이거 좀 잘못 적은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다음에 이제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가트로가 있습니다. 7조 사망에 위반하여 조사 거부를 어겼어요. 그럼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을 받고요. 고육을 미이행했습니다. 500만원 이하인데 시행행상 30만원, 60만원, 100만원. 교육을 미이행하는 것은 그 통지받고 교육받으라고 적발 후 적발한 공무원이 그 기관에서 적발 후 2개월 내에 교육받으라고 통지합니다. 그러면 통지받고 2월 내에 통지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3월 내에 통지받고 3월 내에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을 안 받았다. 그럼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인데 1차 30, 2차 60, 100만원 가태료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원산지법 가태료 체계해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 시험에는 보니까 딱 찍어서 내거든요. 찍어서 내면은 이렇게 낼 수 있죠. 원산지 포시에 관한 가태료를 설명하는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대상을 적어라. 이런 식으로 딱 찍습니다. 찍으면은 다른 거는 적히더라도 이 몇 가지는 딱 적어놔야 됩니다. 원산지법에 대해서. 저도 이제 깊이는 안 하고 지금 이 정도 정도가 있다. 이 정도만 하고 80선을 이렇게 오늘 그 7강 80선을 내일쯤 올리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12분 정도가 돼 가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80선을 마치겠습니다. 왜냐면은 또 2차 수분사 2차 하시는 분은 80선 안 하면은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제가 내일이나 모레쯤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467페이지를 또 하겠습니다. 80선 이렇게 끊고, 그리고 이제 경매사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경매사 신경 안 쓰는 분도 내일 2월 10일부터 접수입니다. 경매사 접수하셔가지고, 그리고 나 수부사 하시는 분은 꼭 제 책을 안 사도 강의만 들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라 접수해가지고 보고, 내일부터 접수하고 3월 21일 날 오후에 시험을 봅니다. 1시 넘어서 보거든요. 지방에 올라오는 것도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 끝나고 나면은 그 시험 장소 앞에서 또 산지경매사 총회를 한답니다. 그 서울 모이팅을 하니까 그 참석하셔가지고 다양한 그 수품사나 산지경매사 가족들을 많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로 위인이 됩니다. 지금 자기사를 내가 따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지집고 하고 이런 시대는 아닙니다.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다음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 80선은 그 7강을 12분 한 30초 정도 해가지고 끝을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